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이 속속 발표된 가운데 세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와 원달러 환율은 등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어 효과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당분간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상 처음 있는 네. 일인데 한행 부총재는 사실상의 양적 완화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일단 미 연준만 하더라도 이번에 미 정부가 한 2조 달러를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는 입장에서 미 연준도 과거 2008년도에 하지 않았던, 즉 기업들이 발행했던 여러 가지 채무 상황을 매입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태가 그와 같지 않다 해서 대대적으로 기업 어음도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미 연준과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소위 말하면 실업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양적 완화인데 하나의 표현 중에 이제 당분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럼 당분간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 1년인지 그리고 양은 얼마나 정도 풀 것인지 그 양을 풀 경우에 정부의 재정 지출 부분과 함께 어우러져서 맞닥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 규모의 적정성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아마 좀 더 기다려보면 말씀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4월에서 6월까지 이제 3개월간 네. 주일에 무제한 RP,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 네. 또 공개시장 운영 대상도 기관 증권을 확대하겠다. 또 100조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이것도 유동성을 최대한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면 될까요? 그 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다 보니까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질병이고 인간의 생명이 돈을 푸는 것에 어떤 그 수단적으로 활용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인간의 생명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업을 방지함으로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또 그 소득을 근본으로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지금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환매 조건부 그 채권은 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나중에 만기가 되면 원금하고 일정한 금리를 얹어서 다시 되사주겠다라고 약속해서 발행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부의 지원책 중에서 하나가 정부가 당연히 채권을 발행하면 나중에 금리를 줄 테니까 여기에 좀 사주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돈은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국민채 이야기라든지 또 RP 이야기들이 아마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인 다음에 그 사들인 돈으로 다시 이 돈을 풀겠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사들인다, 그러니까 판매를 했을 경우에 누가 사줄 것인가에 문제가 존재하겠죠. 네.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이미 민생금융안정지원대책에 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이번에 패키지 2차 비상회의에서도 나왔던 패키지 안에 각 은행별로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그렇습니다.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은행들이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또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러면 그 담보의 문건들은 과연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좀 어려운 용어들이 사실 많은데 앞으로 좀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추후에 계속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소상공인 직접 대출이 시범 그렇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정말 새벽부터 장사진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서류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좀 전산 마비가 있었다든지 이런 혼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접수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고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할지 짚어주시죠. 미국 쪽에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한 분이, 그러니까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소상공인들은 지옥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 장기 대책 그래봤자 한 일주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장기 대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걸 한국으로 가져오면은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상당히 침체돼 있었거든요.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월세 낼 자금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보릿고개를 넘어간다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을 해서 네. 이미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이 엄청난 수가 늘어나는데 1인당 긴급 자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자금이 지급이 되고 차후적으로 한 달 정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7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급되는 게 일시에 지급되는 게 1,000만 원일 경우에는 아마 규제, 즉 다시 말해서 필요한 서류가 좀 작겠죠. 그렇지만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은 그만큼 꼼꼼히 서류를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니까 네. 아마 거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전달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 지금 돈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돈이 급한 곳에 빨리 수혈을 하는 것이 맞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규제 또는 어떤 제도상의 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유예를 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크기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맡고 계시는 직접 경험하고 계시는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큰 의미에 있어서 세금까지 포함하는 어떤 의미의 큰 규제까지도 정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이 참 문제인데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만 이미 받은 대출의 상환 부담도 지금 되게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정부에서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체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담보로 한 채권을 만들어서 이 채권이 만들어진 것을 파생 상품화 시켰거든요. 예. 그러면서 판매한 상품 중에 묻지마 대출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가서 돈이 한 10만 불 필요합니다. 집 사는데 그러면 서류가 필요 없이 no document라 그래서 서류가 필요 없이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버블을 일으키게 되고 예. 서프라임 문제가 일으키는데 하나의 단초가 되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정부가 긴급한 자원을 수혈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해법은 따로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 이렇게 풀어놓은 돈을 다시 걷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7천만 원, 1,000만 원, 약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대출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어떻게 즐기게 될 것이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럴 경우에 금리 부담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월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금 문제는 아마 지자체별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임대하는 경우에는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건물에 계신 분들은 또 월세 납입에 대한 문제도 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많은 곳에서 또 호소를 하고 계신데 국내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이나 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어디에도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죠. 호소를 하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관광업계, 여행업계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위 한 구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업계가 또 카지노 업계가 있거든요. 여기는 또 지원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이 안 되다 보니까 카지노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계는 중소기업에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게 된 단초는 사실 이렇게 작게 각자 개인이 조금씩 숨어서 하고 있는 뭐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처럼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존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은 처음부터 투자를 왕창 해서 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스타트업 기업 형태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나 한은에서는 이렇게 블라인드 포인트, 블라인드 스팟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지금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빨리 찾아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왕 풀 거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제2의 시즌이 나오려면 스타트업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요즘에 지자체별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급 여부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금액도 다 제각각이라서 이게 일각에서는 똑같은 세금 내고 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도출됩니다. 미국에서 어제 이제 상원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2조 달러 지원책. 그 안에 보니까 중소상인들에게 대한 지원 대책이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원 정도
5천억 달러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포함이 아마 한 3,500억 달러, 2,500달러 정도로 제가 기억이 좀 그런데 다시 말하면 미국 그 7만 5천 불 소득을 가지고 이하에 있는 소득 개인에게는 네. 1,000불씩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 15만 불 밑에 있는 가정에게도 부부 공이 똑같은 액수를 지불하고 아기가 있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한 500불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주정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장관들과 말씀을 나누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지자체 단체당들과 말씀을 나누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역별로 각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설사 저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금 정치적인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오해를 일으킬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심 정책으로 해석이 안 되려면 대통령께서 빨리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자체별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시행 정책들을 좀 균형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밤입니다. G20, 그러니까 전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이제 정상회의를 열고 네. 코로나19에 대한 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문 대통령도 참여를 해서 우리 또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좀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까요? 화상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각국 정상들도 이미 찰스 황태자도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G20 정상회담에서 앞에서도 기자분께서 보도를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문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각국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제품, 의약품이면 의약품에 대한 그 원활한 물류 정도를 확보를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2008년도처럼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입김 이거를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중국의 애에서 보듯이 최단 시간 내에 모두를 소위 말해서 디스턴싱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사회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격리를 시켜놓고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소멸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G20 정상회담에서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정치적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루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를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게 어제는 상승장이었고요. 간밤에 세계 주요 증시가 거의 대부분 상승장이었습니다. 아직 증시가 마감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도 일부 상승장 중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통화사프 달러가 시장에 풀리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기대감인지 향후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중국 증시가 그네 타듯이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미 선물을 보니까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선물은 또 다 소폭 하락 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것을 월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이것이 이제 돈을 2조 달러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는 이해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증시는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런 와중에 앞에서 제가 한 그 상장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런 곳에 방문하셔서 예. 경기 부양 측면에서 하나의 국민들에게 이미지 메시지를 드리는 건 좋으나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회사의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시장에 있어서의 노이즈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모든 것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국무총리도 말씀하셨듯이 사회 전체가 협업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소위 루소의 사회 계약론과 같은 입장에서 지금 행동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치적인 입장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사회적인 입장만 또 위치적인 입장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G20 그 화상회의가 열리니까 이 자리에서 조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